페이지 4페이지에 목차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세요. 목차를 보면 여기 스타디 세션 14 디리버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딩으로는 모두 3개가 있습니다. 39, 40, 41. 39에 나와 있는 리딩이 Pricing and Valuation of Forward Commitment가 있고, 그 다음에 40에 Valuation of Contingent Claim, 그 다음에 41에 나와 있는 게 Derivative Strateg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전통적으로 레벨 2의 Derivative는 리딩 39하고 40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근데 41 리딩이 들어온 지가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뭐 좀 브랜드 뉴한 새로 들어온 챕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레벨 3를 가시게 되면 이 Derivative Strategy라는 리딩 31을 똑같은 챕터를 또 한 번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이제 CFA 협회에서 레벨 2하고 레벨 3의 Derivative에 대한 난이도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커리큘럼이 완전하게. 그래서 이거는 좀 리딩 41은 레벨 2, 3가 공통입니다. 같은 내용을 똑같은 게 레벨 3 가면 또 한 번 또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레벨 3에서의 Derivative Strategy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어쨌든 원래 전통적으로는 41 주제가 레벨 3에 있던 거였는데, 지금은 레벨 2로 내려와서 내려온 지 한 2년 정도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시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 이게 나오는 전략들은 전부 다 옵션 스트래티지입니다. 옵션 스트래티지. 옵션을 이용한 이런저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 전략들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페이오프의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이 전략이 뭐 이럴 때 써먹는 거구나라고, 또는 이런 걸 노리는 거구나라는 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문제는 이제 39하고 40인데, 그 39에 나와 있는 요 주제가 과거 한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 39 챕터에 나오는 주제가 거의 한 60%, 70%를 차지하는 주제였어요. 전에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서머리가 되어서 요약이 확 돼가지고 한 챕터에서 다 뭉뚱그려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챕터로는 하나지만 내용은 대단히 많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건데, 뭐 레벨 1에서 여러분이 좀 공부하셨던 기억을 되살려서 포워드나 퓨처스나 옵션이나 스왑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개념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제는 forward pricing과 forward valuation, 뭐 swap pricing과 swap valuation,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 계량적인 그런 좀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그 계량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에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할 텐데, 여러분도 똑같이 그림 그리면서 있잖아요. 복습하실 때는 복습을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것도 한 번 개념을 잘 잡게 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또 실수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처음 개념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하셔서 개념을 아주 잘 잡고요. 그리고 한 번 개념만 잘 잡으면 그 이상 틀릴 게 없어요. 파생상품만큼 틀릴 게 없는 과목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이 딱 정확히 부러지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만 이해하면 쉽고, 근데 챕터 자체는 3개밖에 안 되니까 분량은 작아 보이지만 그 존재감 자체는 되게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되게 무거운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포기하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 레벨 3 안 하실 거예요? 어차피 레벨 3 해야 되잖아요. 레벨 3 할 때 보게 되면 디리버티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채권에서도 디리버티브가 나오고, 주식에서도 디리버티브가 나오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디리버티브가 나오고, 다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해놓게 되면 나중에 레벨 3 가서 진짜 힘들게 돼버릴 테니까, 어차피 할 거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좀 탄탄하게 기초를 좀 썼도록 합시다. 자, 리딩 40은 Valuation of Contingent Clai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Contingent Claim은 이 파생상품 중에서도 옵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은요, 크게 보면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39에 나와 있는 것처럼 Pricing and Valuation of a Forward Commitment라는 게 있잖아요. Forward Commitment 무슨 뜻입니까? Forward Commitment. Forward Commitment. 미래의 약정입니다. 미래에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사자, 팔자라는 약속. 이런 류의 약속들이 전부 다 포워드나 퓨처스나 스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자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말이지 한 사람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약속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쌍방이 존재하고 그리고 쌍방 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의무를 강조한 듯한 표현이긴 하지만 또 무슨 권리도 있는 거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속했던 걸 지키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약속이니까 권리 의무가 동시에 병존하는 그런 파생은요, forward commitment 형태의 파생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forward나 futures나 swap 같은 것들이 forward commitment 형태의 파생 상품이고, contingent claim은 우발적 청구권이라는 소리예요. 우발적 청구권.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성립되게 되면 나한테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되게 되면 나한테는 권리가 이제 뭐 행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해당되는 게 뭐냐면 옵션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런 권리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누군가한테는 반대로 의무가 또 존재한다는 의미와 같아서 컨틴전트 클레임 형태의 상품은요,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 중에서.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동시에 하나로 묶여져 있는 상품은 forward commitment 형태의 상품이고, 컨틴전트 클레임은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어 있어요. 옵션이라는 게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옵션의 롱 포지션은 권리만 가지고 있고, 옵션의 숏 포지션은 의무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근데 포워드 계약 같은 경우는 포워드의 롱 포지션이나 포워드의 숏 포지션이나 둘 다 권리 의무가 동시에 있잖아요. 존재합니다. 포워드의 롱 포지션은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반드시 사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숏 포워드 한 사람은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또 반드시 팔아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종류, forward commitment 형태와 contingent claim 형태의 파생 상품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나중에 어려워지는 거는 그 contingent claim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리딩 41에 나와 있는 derivative strategy도요, contingent claim 형태의 파생 상품을 어떻게 써먹는 겁니까라는 전략, 옵션 전략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볼 텐데, 자, 계속 당부를 드리겠지만, 저하고 픽스드 인컴도 같이 해보셨잖아요. 그 픽스드 인컴 복습하시면서, 계속 그림 그리면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손으로 뭔가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만이 머릿속에 빨리 그게 자리 잡고 오래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생상품도요, 계속해서 이제 제가 타임라인을 계속 그릴 텐데, 그 타임라인 그리게 되면 그 그리는 걸 여러분 똑같이 연습을 하시면서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타임라인을. 조금 전에 forward commitment란 그 파생상품은 미래에 약속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고 팔기를 약속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 약속 자체가요, 미래에 이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타임라인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아니고 미래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니까 항상 타임라인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늘 파생상품 할 때는 항상 타임라인이 그려지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나중에 제가 같이 수업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도 따라서 있잖아요. 아, 저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프라이싱하고 밸류에이션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돌아가셔서 똑같이 있잖아요. 그림 그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본인한테 설명하듯이 한번 연습들을 해보세요. 교재 넘겨보세요. 제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어젯밤부터 갑자기 그 목이 아프더니 아침 되니까 진짜 진짜 걸렸구나 싶어요, 지금. 감기에. 그 목소리가 좀 약간 가라앉았는데, 아침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도 있고, 자, 페이지에 135페이지 오셔서, 리딩 39로 옵니다. Pricing and Valuation of a Forward Commitment라는 거야. 자, Forward Commitment는 미래의 약정 또는 미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 존재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될 있잖아요. 의무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권리 의무가 동시에 병존하는 그런 계약이 forward commitment고,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어 있는 게 contingent claim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그젠 포커스에 보면요, 이런저런 아주 겁나는 말들을 많이 써놨어요. 이그젠 포커스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There is a lot of testable material from this for LOS reading.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험 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막 늘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왜냐하면 이 챕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거의 과거 레벨 2에서는 이 챕터 하나가요, 레벨 2의 한 60-70%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한 챕터로 이렇게 탁 뭉뚱그려서 몰아넣었잖아요. 시험 낼 만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모듈 39.1에 Pricing and Valuation Concept이라는 거 봅시다. 웜업이 있네요. 사실 여기 웜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레벨 1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루지 않아야 돼요. 레벨 1의 주제니까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다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레벨 1에서 또 파생상품 포기하신 분들도 뭐 있죠, 이제. 뭐 별로 비중 안 높으니까 그냥 이번에 이거는 제끼고 넘어가자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for the contract라는 거요. The party to for the contract that agreed to buy the financial or physical asset has a long forward position and is called the loan. 반면에 the party to the forward contract that agrees to sell 또는 deliver the asset has a short forward position and is called the short. 그러니까 forward 계약이라는 거는 미래에 사자, 팔자라고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자, again 다시. 파생상품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문제 한 가지 이거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파생상품은 유가증권이다. 맞습니까? 주식과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다. 아닙니다. 이제 그 파생상품은 뭐 우리 법상으로는 유가증권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형태를 보게 되면 주식이나 채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파생상품은요 그냥 그 계약입니다. Financial Contract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하는 계약이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파생상품을 제가 계약이라고 했는데 이 계약은 혼자 할 수 없죠. 어떤 계약이든지 혼자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카운터파티가 있다고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 중에서 계약의 종신계약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만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이 계약을 이때까지 하자라는 어떤 일종의 있잖아요. 그죠? 만기가 존재하는 계약이고 쌍방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약이 뭔가를 서로 딱 상품을 하나 정해놓고 이거를 나중에 이 가격에 살게요 또는 이 가격에 팔게요라고 서로 있잖아요. 그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류의 계약은 나중에 약속된 가격보다 실제로 그 실물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계약에는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이익이 되게 되면 누군가 한 명이 손해를 보는 거라서 항상 파생상품은요 제로섬이 됩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자, 뭔가를 사자고 약속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다시. 사자, 팔자라고 약속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forward contract라고 합니다. forward contract. 뭔가를 사자, 팔자로 약속하는 계약을 forward contract 한다고요. 그리고 사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을 long position이라고 하고 long forward라고 합니다. 팔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short forward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그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요. 어떤 하나의 상품을 놓고서는 사겠다, 팔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약속하는 가격은 고정이죠, 이제. 근데 그 상품의 가격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가격으로 사겠다고 한 사람은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돈 벌었네? 이렇게 될 거고 반면에 일정한 가격으로 팔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그게 올라가게 되면 돈을 잃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제로섬 룰이 늘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제 한번 포워드 계약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일 쉬운 거, 엄청 쉬운 거. 할 때마다 제가 뭐 예를 드는데 저녁에 8시에 짜장면 배달시켰어요. 지금 전화해서 중국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저녁에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배달시켰습니다. 요즘 짜장면 하나 얼마인지 모르겠네. 얼마예요, 요즘? 뭐 6,00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물어봤더니 짜장면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중국집에서요. 6,000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6,000원에 짜장면 갖다 주세요. 근데 8시에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8시에 알겠습니다 라고 8시에 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갖고 오기로 중국집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이 거래는 말이지 그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이라고. 파생상품 중에서는 뭐냐면 forward contract입니다. 아까 말했어요. forward contract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자산을 미래에 일정한 가격으로 사자, 팔자라고 약속하는 계약이다. 그게 forward contract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이 forward는 짜장면 forward예요. 짜장면 forward contract. 기초자산 뭡니까? 기초자산, 짜장면. 자, 그 다음에 약속하는 가격은 6,000원. 그 약속하는 가격을 갖다 우리는 좀 법률적 용어로 쓰게 되면 계약 가격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 forward contract라고 했잖아요. 풀 네임으로 쓰게 되면 forward contract price가 6,000원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뜨리고 빼버리고 우리가 안 쓰는 용어는요, contract라는 말은 빼고 안 씁니다. 그러니까 for the price가 6,000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에서 contract는 다 뺀다고요. for the contract인데 contract 빼고, option contract인데 option contract 빼고, swap contract인데 contract 뺍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만기 언제? 만기. 8시. 8시 갖다 달라고 했으니까 8시. for the price는 6,000원, 만기는 8시. 그겁니다. 그죠? 자, 저는 사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 포지션은 무슨 포지션이에요? 롱 포지션. 그러면 팔고자 말았다는 사람은 중국집인데 중국집은 포지션이 숏 포지션.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 아주 어려운 질문 할게요. 지금 그러면 짜장면 가격 얼마일까요? 지금 이제 10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짜장면의 가격은? 금융적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금융적으로. 다시 8시에 짜장면 얼마에 갖고 오기로 했다고요? 6,000원. 그러면 지금은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6,000원의 현재 가치. 그 6,000원을 갖다가 8시에 6,000원이라는 거를 현가로 땡기게 되면요. 그게 곧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이다. 이렇게 돼야만이 그게 금융의 가격이잖아요. 근데 같은 날이니까 사실은 그냥 6,000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가로 땡길 때는 최소 단위가 1 단위로 땡기는 거지 1시간 단위로 현가로 땡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날짜이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6,000원, 현물 가격도 6,000원이고 약속하는 가격도 6,000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나요? 자, 이 글에서 무슨 위험이 있어요? 이 글에서 위험은 항상 느껴보셨을 거야. 중국집에서 안 와, 짜장면이. 그 짜장면 갖다 달라고 하면 짜장면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 안 지키는 위험, 그런 위험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짜장면을 제가 6,000원에 있잖아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요. 중국집에 짜장면 값이 갑자기 올랐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문한다면 7,000원 내지는 8,000원, 한 8,000원 한다고 합시다. 지금 주문하면 8,000원이에요. 얼마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문한다면 8,000원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6,000원에 있잖아요. 약속을 했던 거는 2,000원 더 주고 나중에 짜장면 받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저는 6,000원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6,000원만 예전에 내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짜장면 받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요 계약에는 가치가 생겼네요. 얼마만큼의 가치가 생겼나요? 2,000원만큼의 가치가 생겼죠. 그게 for the contract의 value입니다. 계약의 가치예요. 자, 다시 for the contract price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6,000원. for the contract의 value는 2,000원. 그러면 price와 value가 같은 뜻이 아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파생상품에서는요, price와 value가 같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for the commitment 형태의 파생상품에서는 약속하는 가격이 있고 약속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딱 하게 되면 그 계약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요거라서 그 계약의 가치하고요. 그 계약의 가격하고는요. 같지 않습니다. 계약 가격하고는. 그 말도 이해됐어요? 자, 근데 price와 value가 같아지는 파생상품이 있어요. 그 파생상품이 contingent claim 형태의 파생상품입니다. contingent claim 형태의 파생상품은 그 파생상품의 가격이나 파생상품의 value나 두 개가 똑같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옵션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당분간은 for the commitment 반영상품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for the commitment 반영상품 중에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게 for the contract고, 이 for the contract의 contract price와 contract value는 같은 뜻이 아니다. 일단 이것부터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글에 하게 되면 무슨 위험이 있나요?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짜장면 가격이 말이죠. 6,000원에 제가 약속을 했는데, 8,000원으로 올라버리게 되면 중국집에서 갖다 줄 가능성이 대단히 낮죠. 그냥 자기 홀에서 팔게 되면 8,000원인데 뭐하러 6,000원 받으려고 오토바이 타고선 갖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에요, 제가 6,000원에 약속을 했는데, 짜장면 가격이 내렸어요, 갑자기. 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굳이 배달시키지 말고 그냥 5,000원에 그냥 딴 데서 시켜 먹든지 아니면 그냥 5,000원에 홀 가서 먹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런 류의 위험을 counterparty risk라고 합니다. 그래 상대방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생상품은 전부 다 뭐기 때문에요? 약속과 의무가 동시에 수반되는 contract,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의무가 불리한 의무로 돼버리는 순간 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런 거 약속을 갖다 했잖아요. 그죠? 안 지키는 위험 때문에 걱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걱정이 되면. 상대방을 믿기 어려워요. 그러면 걱정이 되면.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가 보네요. 월세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 지나면 월세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무슨 거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짜장면집하고 저하고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을 믿기가 어려우면요. 상대방도 날 못 믿겠어요. 짜장면 시키신 분 했는데 뭐 집에 도망가 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갖다 주세요 했는데 안 와요. 자, 그런 류의 위험을 없애려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있잖아요. 돈을 조금씩 내고 시작하자. 서로 간에 보증금처럼 돈을 내고 시작하자. 그리고 그 보증금을 각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맡기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 거래가 futures contract죠.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는 계약을 할 때는 initial margin이라는 최초 증거금, 개시 증거금을 내고 시작합니다. 그게 다운 페이먼트,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도 잘 되셨나요? 자, 그럼 futures contract는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죠, 이제. 아니, 보증금 냈잖아. 돈 내고 시작하잖아요. 그래 상대방 위험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돈을 따고 잃은 거를 갖다가 항상 정산하면 됩니다. 항상 제로섬 게임이 되다 보니까, 보증금에서 있잖아요. 보증금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돈 잃은 사람은 자기 보증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돈 딴 사람한테 그 돈을 주고, 그 돈 부자로 돈을 넣고, 또 이제 매일매일 그 가격이 짜증나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오늘은 내가 땄네? 내일은 뭐 당신이 딸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돈 따고 잃은 거를 각자 예치한 보증금에서 있잖아요. 그죠? 계속 왔다 갔다 돈 갖다 옮기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런 걸 데일리 세틀먼트, 일일 정산이라고 해요. 자, 퓨처스는 그 보증금을 내고 데일리 세틀먼트가 있으니까, 전혀 있잖아요. 상대방 위험이 없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집하고 거래하는 것들은요. 이거는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류의 거래들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장외 파생, OTC, 오버 더 카운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장외 파생은 전부 다 있잖아요. 카운트파티 리스크,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는요. 일단은 포워드부터 먼저 공부할 건데 포워드는 거래 상대방 위험을 동반하는 그런 약속 거래입니다. 반면에 퓨처스는 포워드하고는 똑같긴 하지만 그거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되니까 카운터파티 리스크 거래 상대방이 없는 거래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8시에 제가 짜장면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6,000원.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짜장면 계속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 한 달 동안. 그래서 중국집에다가 있잖아요. 매일 8시만 되게 되면 띵똥하고 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자, 그러면 올 때마다 있잖아요. 저는 짜장면 한 그릇 받고 6,000원 주고, 짜장면 한 그릇 받고 6,000원 주고, 짜장면 한 그릇 받고 6,000원 줄게요. 이렇게 한 달짜리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류의 거래를 스왑이라고 합니다. 짜장면 스왑.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을 받고 상대방한테는 돈 주고, 짜장면 받고 상대방 주고. 자, 결제 주기는 매일 하는 거죠. 세틀먼트는 매일매일 하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포워드도 그렇고요. 스왑도 그렇고 그냥 주식이나 채권처럼 생각하시면요. 완전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서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부 다 있잖아요. 계약이다. 모든 파생 상품은 계약이다. 컨트랙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약은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쌍방이 존재하고 쌍방 간은 늘 제로섬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기억을 하고요. 자, 포워드 컨트랙트 이해되셨어요? 미래에 뭔가 사자 팔자로 약속하는 계약을 포워드 컨트랙트라고 하고 사자고 약속하는 사람을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팔겠다고 하는 사람을 숏 포지션이라고 한다. 됐죠? 자, 넘겨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36페이지에 두 번째 시작하는 거 보세요. 두 번째. typically라고 되어 있는. 자, typically, no money changes hand at the inception of the contract, unlike a futures contract in which each party posts the initial deposit called the margin as a guarantee of performance. 그러니까, forward contract는 미래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잖아요. 약속을 하면서 서로 돈을 갖다 줄게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갖다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중국집에 짜장면을 갖다가 6시에 짜장면 갖다 주세요 하고 중국집에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놨어요. 6,000원 이제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집에 일이 있어서 일찍 가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제가 짜장면 시킨 걸 갖다 여러분한테 팔겠습니다. 그 계약을 팔겠다고요. 저한테 얼마 주시겠어요? 제 대신에 있잖아요. 그죠? 짜장면 받으시고 6,000원 내시면 됩니다. 돈 얼마 주시겠어요? 예? 아직 짜장면 값 안 올랐어요? 짜장면 값 6,000원 그대로라고 지금.
그 중국집에 계약하자, 중국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6,000원 갖다 주세요 하자마자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또 갑자기 집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짜장면 오기로 했는데 그 계약 당신이 인수해 가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 계약, 여러분한테 제가 계약을 넘기는 대가로 있잖아요. 얼마 주시겠냐고. 왜? 전화비는 줘야지. 내가 계속 전화하고 고생했는데. 자, 그 이야기는 계약의 가치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계약의 가치가 제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의 가치는 제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전화기를 딱 들고 있잖아요. 중국집에다가 여기 8시에 짜장면 한 그릇 추가요 하게 되면요. 알았어요 하고 6,000원 옵니다. 그 카운터와 카운터끼리 전화한 거죠. 전화기 들고 상대방 전화기 오버 더 카운터 거래입니다. 장외 거래인데 이렇게 거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계약의 가치는 제로예요. 계약의 가치가 제로다 보니까 서로 쌍방간에 있잖아요. 사고 팔기 약속한 사람끼리 돈을 갖다 뭔가 지불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만약에 불리한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불리한 계약했다. 예컨대 지금 중국집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짜장면값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있잖아요. 짜장면값 6,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 5,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6,000원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공정 가격보다는 좀 더 1,000원을 비싸게 내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페어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상대방이 저한테 1,000원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면 됩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원래 5,00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6,000원에 팔겠다고 하는 게 중국집이잖아요. 그 중국집은 공정가치보다는 1,000원을 더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굳이 그 중국집에 거래하려고 하게 되면 당신네 집하고 거래하지 않고 딴 데 하게 되면 5,000원에 살 수 있어. 근데 당신 집은 6,000원이라고? 근데 굳이 거래하려면 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요구하면 되나요? 5,000원으로 깎아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 계약 6,000원 했으니까 올 때 있잖아요. 1,000원도 갖고 오세요. 짜장면 한 그릇 갖고 오면서 1,000원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6,000원 드릴게요. 이 말 이해됐나요? 자, 그거는 처음부터 계약의 가치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죠. 계약의 가치가 저한테는 불리하고 중국집한테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굳이 계약 성립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중국집이 저한테 1,000원 지금 쏴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나중에 6,000원 제가 받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되게 되면 서로 간에 돈 주고 받을 게 전혀 없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에서 typically no money changes handy at the inception of the contract. 이 말의 뜻은 뭐냐면 for the contract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계약의 가치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가치는 value는 제로다 이랬는데 계약 가치는 제로다. 이해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을 내는 게 있어요. 계약할 때 처음부터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게 있는데 퓨처스 같은 경우는 돈이 나갑니다. 이니셜 마진은 증거금을 내긴 내야 돼요. 근데 그 증거금은 말이지 계약의 가치는 아닙니다. 계약의 가치로 얼마 낸다는 이런 얘기 아니고 guarantee of performance, 내가 약속을 이행할 거라는 일종의 보증금의 성격입니다. 이 말도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약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약속 이행하겠다는 보증금의 형태로 돈을 갖다 처음에 조금 예치하고 시작하는 게 futures contract고 forward는 그런 식으로 뭔가 보증금을 예치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at any point in time, including settlement date, the party to the forward contract with a negative value will owe money to the other side. 그러니까 이 계약의 가치를 갖다 제가 평가할 수 있는데 계약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플러스 가치가 나오게 되면 정산해야 될 날이 되게 되면 상대방한테 돈 주세요 하면 되고 그 가치만큼을 저한테 주세요 하면 되고 만약에 저한테 그 가치가 평가했을 때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정산일이 도래하게 되면 저는 마이너스 가치만큼을 상대방한테 있잖아요. 제가 주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 됐나요? 자, 이거 매일매일 하는 걸 데일리 세틀먼트라고 하는데 그 데일리 세틀먼트를 하는 상품이 futures contract다. 선물 거래는 데일리 세틀먼트 합니다. 매일매일 정산해요. 돈 따고 이런 걸 매일매일 정산하는데 정산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재원에 해당되는 게 마진이죠. 이니셜 마진. 보증금 낸 거.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for the contract price determination, the no arbitrage principle. 자, for the contract는요. 다시 봅시다.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the contract price determin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for the contract price와 for the contract value는 같은 뜻이다. 맞습니까? 같지 않아요, 이제. 그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게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완전 험난한 길로 가게 돼요. 근데 주식이나 채권에서는 price와 value가 있잖아요. interchangeable하게 서로 간에 교환해서 막 쓰지만 파생, 특히나 forward commitment의 파생에서 계약 가격과 계약 자체의 가치는요, 같지 않은 뜻입니다. 완전 달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forward contract price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만약에 한 단어를 빼세요 하게 되면 뭘 뺀다고? contract란 말을 빼니까 forward price 구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약속하는 가격 구하세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 약속하는 가격은 반드시 뭐가 성립되어야 되는 거냐면 no arbitrage, 차익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가격이 되어야만이 공정 가격이 됩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차익 거래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프라이싱 하는 거에서 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The price of a forward contract is not the price to purchase the contract. 다시, 이 무슨 뜻이냐면 이 forward contract의 price라는 거는 그 계약을 사기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이 아니다. 무슨 말이 됐나요? 계약을 사려고 하게 되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계약의 가치만큼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뜻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계약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는 value죠, value. 그 계약 가치만큼을 제가 돈을 드릴게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value를 갖다 지불하게 됩니다. In fact, the parties to forward contract typically pay nothing to enter into contract at its inception. 처음 forward contract 시작할 때는 계약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약속하는 가격이 누군가한테는 유리하고 불리하게 되어서 한 명한테는 유리하고 한 명한테는 불리하게 되어서 처음부터 이거 거래하려고 하게 되면 불리한 사람이 유리한 사람한테 야 당신이 유리한 가치만큼 나한테 먼저 줘.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페어해지니까 이렇게 거래하자. 이렇게 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공정 가치로 서로 거래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돈을 서로 주고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 되셨나요? 자, here price refers to the contract. In fact, the price of an underlying asset under the terms of the forward contract. 여기서 price라는 거는 그 계약의 가격을 그 계약에서 있잖아요. 이 forward contract 계약에서 약속하는 가격, 계약 가격이라는 의미고 이 계약 가격은 기초자산을 미래에 얼마에 사자 팔자라고 약속하는 계약 가격입니다. 이 말 이해됐습니까? 계약의 가치하고 계약의 가격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시험 문제 그럼 낼 거 두 개 생겼네요. 프라이싱 해보세요 낼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해보세요 낼 수도 있고 두 가지 있겠지 이제 보면. 자, 그리고 또 한 패러그램 내려가 봅니다. The price that we wish to determine is the forward price that makes the value of both the long and the short position zero at contract initiation. 또 반복해 또 나왔습니다. 이 프라이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가격으로 약속하게 되면 이 가격으로 사기로 한 사람과 이 가격으로 팔기로 한 사람은요 서로 간에 페어하다. 그러니까 이 계약 가치는 제로다. 이렇게 되게끔 가격을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we will use the no arbitrage principle. 이때 이제 우리가 쓸 게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이용해서 프라이싱을 할 거예요. 프라이싱. 그리고 there should be no riskless profit to be gained by combination of a forward contract position with a position in other asset. 자, 이게 파생 상품과 더불어 forward contract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품하고 서로 결합을 해서 제가 뭔가 아무런 위험을 대가로 치르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그냥 이익만 딸랑 발생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 자, 그게 이제 no arbitrage principle인데, 파생 상품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초자산하고 파생 상품과 기초자산 서로 결합해가지고 내가 뭔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이익만 얻는다. 이런 류의 일은 없어야 된다고.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 텐데, 자, this principle assumes, 자, 앞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가정합니다. assumes transaction cost는 제로다.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뭐, 현물 거래를 하든, 파생 거래를 하든, 거래와 관련해서 거래 수수료 내세요, 이라든지 이런 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비용은,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short sales. 공매에 대한 제한은 없다. 내가 공매하고 싶으면, short sale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short sale 할 수 있다. 이 말 이해됩니까? 다시 남이 물건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판다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요. 남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식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빌려서 제가 파는 행위 그게 숏세일인데 그 공매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남이 들고 있는 자산한테 제가 가가지고요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 빌린 걸 갖다가 팔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됐나요? 그런 게 이제 공매라고요. 숏세일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 들고 있어요. LG전자 주식 들고 있다라고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LG전자 주식이 주가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주식을 여러분이 들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LG전자 주식이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LG전자 주식을 여러분한테 빌리겠습니다. 빌려서 지금 당장 팔았어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LG전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낮은 가격으로 LG 주가를 사서 여러분한테 도로 갚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었나요? 그런 거를 숏세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숏세일은요, 이런저런 제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숏세일에 대한 제약은 없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저한테 그냥 빌려주시겠어요?
그냥 빌려줄 리가 없지. 대주 수수료 받습니다. 주식을 빌려주면 수수료 받을 텐데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다고요? No transaction cost. 그런 수수료 비용 따위는 전혀 없다라고 가정하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좀 지저분한 그런 것들은요 다 없다라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깨끗한 상황에서 파생 상품의 이론가 이런 거 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Both borrowing and lending can be done in unlimited amount at risk-free rate of interest. 모든 사람의 자금 조달 비용은 전부 다 무위험 이자율이다. 오케이? 자, 사람들 다 뭘로 돈을 빌린다고요? 전부 다 무위험 이자로 돈을 빌린다. 이렇게 가정하자. 그러니까 빌릴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무위험 이자로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여기 현실하고 조금 안 맞죠? 안 맞고 트랜지션 코스트가 없다는 것도 현실하고 안 맞죠? 그리고 숏세일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도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다 이런저런 제한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은 하나도 없는 있잖아요. 완전 시장. 자, 완전 시장처럼 이렇게 가정을 해서 지금부터는요 이론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현실하고는 좀 다른 게 있는데 기본 원리는 우리는 시험을 치는 거라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래 비용이 발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시험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 가지 가정하에서만요 공부하면 되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밑에 forward price라는 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 forward price는 price that prevent the profitable riskless arbitrage in frictionless market. 방금 말했던 1번, 2번, 3번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위에 그런 가정이 성립되는 시장, 그런 시장을 frictionless market, 아무런 마찰 요인이 없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래 비용 때문에 내가 뭐 거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고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숏세일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류의 시장이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frictionless market. 자, 그런 시장에서 리스클리스 아비트리지 아무런 위험이 없는 차익 거래가 불가능한 가격 그런 가격을 forward price라고 한다. 자, 그 forward price는 그러면 no arbitrage principle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가격이 된다 이야기예요 지금. 되셨어요? 자, 밑에서 simple version of cost of carry 모델이 있습니다. 자, cost of carry 모델이요 forward contract의 프라이싱을 하는 모형입니다. 가격을 구하는 모형이에요. cost of carry 모형이에요. 그게 이제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이 심플 버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조금 있잖아요. 약간 복잡한 모형이 하나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심플 버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심플 버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거기,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제 기초 자산이 있는데, 파생상품은 항상 기초자산이 있잖아요. 그 기초자산을 이제 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기초자산의 종류가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이낸셜 에셋과 같은 금융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지컬 에셋 같은 커머디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디티는 어디서 공부하시냐면 여러분이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사실은 공부해야 될 주제고, 파생상품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는 전부 다 기초자산의 파이낸셜 에셋입니다. 파이낸셜 에셋의 종류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외화라는 통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화폐의 시간같이 해당되는 금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4개를 할 거예요. 4개의 기초자산. 주식, 채권, 금리, 그리고, 이 외화. 요 4가지를 기초자산하는 파생상품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금융상품들은 보관 비용이라는 게 따로 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커머디티하고는 다르게 스토리지 코스트 보관 비용 따위는 없다. 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보관 비용도 물론 없지만, 이 상품을 내가 이걸 들고 있다라고 해서 별도의 보유 편익 같은 컨비니언스 일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배추 같은 걸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배추. 배추는 그리고 지금 되게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작황도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배추 가격이 엄청 금값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추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제가 뭐가 있냐면 이 배추를 이용해서 뭔가 제가 재화와 용익을 뭔가 써먹을 수 있는 보유 편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머디티는 전부 다 뭐냐면 컨슈미션 에셋이잖아요. 사용하기 위한 상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컨비니언스 일드라는 보유 편익이 있어요. 근데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남들이 안 가진 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별도의 보유 편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이 전부 다 금융상품인데 금융상품은 스토리지 코스트도 없고 보유 편익 따위도 없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품입니다. 이 말도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e will first consider for the contract on an asset. for the contract on 다음에 넣는 게 있잖아요. 뭐 option on, for the contract on, futures on, swap on 하라고 on 다음에 넣는 게 늘 기초자산입니다. 자, for the contract에 대한 어떤 자산에 대한 있잖아요. for the contract에 있는데 on에 해당되는 게 기초자산이죠. 근데 그 asset은 말이죠. That costs nothing to store. storage cost 따위는 전혀 없다. 보관 비용 같은 거는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nd makes no payment to its owner over the life of the forward contract. 그 줄을 정도 넣으셔야 되는 게, 자, no payment to its owner over the life of the forward contract. 그게 줄 넣으세요. No payment to its owner over the life of a forward contract. 자, 줄 긋고 발표하십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금융자산의 가치 어떻게 평가합니까? 미래 발생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시키면 되죠. 근데 방금 그 문장에서는 no payment to the owner over the life of the forward contract라고 되어 있네. 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앞으로 들고 있어봤자 여기서 현금 흐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면 가치 얼마겠어요? 0이겠죠. 근데 0인 상품을 갖다 우리가 기초자산 할 리는 없고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over the life of the forward contract. 이 forward contract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언제 발생할까요? forward contract의 만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 됐어요? 그래서 자, 현금 흐름의 발생 시기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forward contract 프라이싱 할 때는 밸류에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현금 흐름은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분명히 발생하긴 해요. 근데 자, 아주 단순한 경우는 자, 이 forward contract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기초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 발생하지 않고 만기 이후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이 forward contract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금융 상품으로부터 현금 흐름도 발생하고 그 뒤에도 발생하고 하는 있잖아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그 첫 번째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 금융 상품의 가치가 금융 상품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언제 발생할 거냐면 뭐 한 달 뒤에 사고 팔기를 약속하는 그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한 달 이후에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먼저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게 심플 버전입니다. 심플 버전. 단순한 형태의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이라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면 제로 쿠폰 본드 같은 게 있죠. 제로 쿠폰 본드는 중간에 쿠폰 따위 발생 안 하잖아요. 그 중간에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거죠, 얘는 이제. 자, 그런 애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한번 거래를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잠깐 쉽시다.